아마도 폼페이오 CIA 국장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임무센터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요원들을 새로 배치하면서 인원이 크게 늘었다. 보통 지금 CIA 한국 요원이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 그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개적인 인원은 20명 정도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활동하는 사람들 누군지 신원도 알 수 없고 밝혀지지가 않았다면서요? 절대 알 수가 없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정식적으로 뭐 대사관이나 이런 곳에 그 CIA 요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 화이트라고 하죠.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뭐 블랙 이렇게 나오는데 또 화이트 하얀 색깔하고 검은 색깔로 섞으면 뭐가 나옵니까? 회색이 나오죠. 네. 그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공무원으로 왔는데 사실은 그 CIA 요원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블랙은 전혀 다른 인물이죠. 네. 우리 한국에 지금 원어민 선생님으로 와 있는 미국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네. 또는 황순욱 앵커가 블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저는 CIA 요원할 만큼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 블랙은 전혀 정말 상상도 못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007 영화 보면 007 뭐 너무너무 싸움 잘하고 보통 00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07. 네. 그리고 요즘 뭐 그 본 시리즈 나오는데 네네. 정말 싸움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블랙 요원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정말 평범한 사람들. 아하. 식당 아줌마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의외의 일을 하면서 정보를 캐내는 것이 블랙 요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에 근무하셨던 우리 김정국 실장님께 진짜 묻겠습니다. 지금 신인균 대표가 말씀하신 블랙 요원 진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일 수도 있고 관광객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블랙 요원. 그런데 이제 블랙 요원도 그 직책 따라서 자기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식당에 오면은 식당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블랙을 하더라도 네. 가장 직책이 상당히 좀 좋아야 됩니다. 네. 제일 좋은 게 기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기자가 뭐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서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자가 정보 입장이 상당히 좋고 사실은 제가 예. 뭐 하여간 어떤 자기 그 임무 따라서 네. 가장 직책을 만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파악이 힘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이런 화이트나 네. 그레이드라고는 이제 뭐 국정원하고 이제 회의를 주저합니다. 저도 네.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 CIA 직원이랑 우리가 알고 회의를 하고 네. 하는데 피차 서로 이름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맨날 만나고 같이 밥 먹고 하지만 서로 이름은 거짓말로 얘기하고 살거든요. 같은 직원들끼리도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CIA 직원하고 회의할 때는 서로 이제 명패를 놓고 회의를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그 명패조차도 다 거짓말. 가명입니까? 피차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정보기관일 때 그렇게 사납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 이 블랙 요원은 그래요. 신분을 완전히 감춘 뭐 언더커버 요원이라고도 영화에서 나오던데 그런 사람이고 화이트는 정말 대사관에서 공개적으로 근무하는 CIA 직원이고요. 그레이는 그럼 이게 중간이고 애매한 건데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그레이하고 화이트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그레이는 이제 대사관에 있으면서도 국무부 소속으로 돼 있는 사람들, 네. 무관 역할을 하면서도 원래는 CIA 사람들이 이제 그레이가 되는 것이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501 정보회관이나, 네. 그다음에 미 8군, 미 7공군 네. 거기에 이제 파견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CIA 직원인데 우리하고 같이 사실 오산에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네. 감청 업무라든가 네. 위성 정보를 공동으로 이렇게 해독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알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직업으로든 블랙 요원들은 활동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안 박사님 계시니까 그러면 탈북자도 CIA 블랙 요원일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요? 폼페이가 CIA 국장이 돼가지고 적지 않은 탈북자들을 북한에서 공병이나 뭐 김정은 호위사령부라는데 네. 그만 사람들 가지고 700여 곳의 타겟, 미국이 때릴 수 있는 타겟을 추출해낸 게 바로 폼페이 아닙니까? 네. 물론 뭐 이것은 단기적인 뭐 블랙이나 뭐 그레일 수 있지만 어쨌든 북한 현지를 가장 잘한다는 데로부터 매수된 뭐 CIA 요원 아하. 이런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CIA가 왜 최근에 이렇게 한국의 정보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는 걸까요? 여전히 북한을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The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I believe, are very perilous. Kim Jong-un, I don't trust him. There are reports that he conveyed to the South Koreans a willingness to denuclearize. Both Kim Jong-un and his father, Kim Jong-il, demonstrated a willingness to repeatedly lie. And the pattern past administrations have been drawn into is getting pulled into talks, relaxing sanctions, letting billions of dollars flow into North Korea. And then my advice to the president is be highly, highly, highly skeptical. And we should not be lifting any sanctions until North Korea eliminates its nuclear arsenal. 김종우 실장님, 아니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 아주 예민한 정보들도 교환하면서 같이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을 텐데 저렇게 추가로 북한 정보를 원하는, 우리 정부에 의지하지 않는 정보를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네. 미국은 전 세계를 커버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CIA 직원들이 많아도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국 문제, 북한 문제가 심각해지면 인력을 그다 집중시키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인도나 동남아시아 직원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한반도 문제에 이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 되면은 네. 코리아 임무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액의 연봉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선발을 해서 네. 한 단기간 또 교육을 시켜서 네. 바로 투입하는데 한국에 들어온 CIA 직원이 많다는 얘기는 바로 코리아 임무센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근거로 한다면 코리아 임무센터를 만들었다는 건 그냥 요원들 투입하는 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고 네. 아니면 한국에서 8군으로 근무했다든가 네. 했다가 되돌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한국 실장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 질문은 대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많이 요원들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자, 정보 공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한 개 주면 우리도 한 개 줍니다. 네. 미국이 이제 위성 사진을 주니까 네. 우리가 휴미트를 주는데 휴미트를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줄 때 정보를 다 주진 않겠죠. 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휴미트를 가지고 대북 공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KMC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휴미트를 많이 강화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인원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자, 네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울파운드라고 CIA 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들이 자주 들어온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CIA 요원들이 네. 관광객들로 위장해서 그렇죠. 들어온다는 그 비행기였죠. 그게 바로 블랙들이 주로 타는 비행기인데 그럼 왜 일반 뭐 그 국적기나 일반 여객기 타고 들어오지? 어차피 관광객 위장인데 네. 왜 들어오냐?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무기라든가. 그렇죠. 네. 뭐 통신기기라든지 이런 네.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 뭐 그 우리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 다 검색대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오산공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누구도 검색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관광객으로 위장한 블랙들이 장비, 뭐 총이든지 통신기기든지 감청기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알다시피 이 코리아 임무센터, CIA 코리아 임무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이 북미 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폼페이오 CIA 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오 CIA 국장이 지금 장관 내정자로 옮기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온 사람이 헤스펠이라고 여성 첫 CIA 국장이 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 이 신임 국장 내정자가 30년 동안 비밀 공작을 했던 베테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 내에서도 비밀 공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북한 체제가 뭐 조기 붕괴되면 뭐 그런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적대적 행위를 하고 또 미국의 네. 적대적 행위를 하면은 아마도 북한에 대한 체제 전복 공작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아마 신임 그 CIA 국장이 할 가능성이 그러고 보니까 폼페이오가 레짐 체인지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었잖아요. 북한의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주장했던 사람이 폼페이오 국장이었는데. 바로 작년 7월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네. 콜로라도주에서 아스펜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김정은과 핵을 분리할 때가 됐다. 네. 또는 이 김정은 정권을 레짐 체인지할 때가 됐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볼 때는 이 부국장 이 사람이 네. 아마도 폼페이 밑에서 지금 이제 대북 공작물 전담해 오다가 네. 이제 CIA 국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더 활발하게 네. 대북 공작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